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컴퓨터 지금 동작 원리 배우고 있는데 이 폰노이만 구조라는 것에서 메모리가 있고 CPU가 있을 때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 계산 지시서가 이제 수행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원래는 사실 메모리 CPU가 이제 최초 제한된 구조인데 사실 오늘날에는 이제 CPU, 메모리, 그다음에 이제 저장 장치, 우리가 그냥 CPU 용어로 이제 CPU, 램, SSD라고 그냥 아예 고정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품을 얘기를 하죠. 네. 그런 구조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프로그램을 뭐 설치하거나 우리가 이제 저장하거나 했을 때 프로그램과 데이터는 SSD에 이제 저장이 되고요. 그 여러 이제 뭐 그러니까 SSD에는 이제 실행되지 않는 모든 그러니까 설치된 프로그램들이 다 있죠. 뭐 가령 이제 워드도 있고 엑셀도 있고 그다음에 게임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한글도 있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냥 SSD에 저장돼 있다가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실행하는 프로그램 그런 아예 개발된 그런 엑셀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직접 짠 파이썬 프로그램 같은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가 이제 주기억 장치에 적재가 된다, 램에 적재가 된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램에서 프로그램들이 다 올라와 있고 CPU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줄씩 한 줄씩 이제 실행을 하면서 계산을 하고 그 계산 결과를 다시 램의 그 데이터 영역에 업데이트하고 이런 방식으로 쭉 이제 프로그램에 만 줄이면 만 줄, 10만 줄이면 10만 줄 프로그램 쭉 다 실행을 되게 되면은 이제 종료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계산을 다 이제 계산 지시서에 따라서 컴퓨터가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프로그램과 이제 데이터는 종료되게 되면은 램에서 이제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램에서 이제 했던 일들은 램은 휘발성 장치이기 때문에 전원이 꺼지면은 다 했던 내용들이 이제 날아간다 그랬죠. 네. 변경되었던 프로그램 코드라든가 뭐 아니면 그 데이터들이 이제 다 이제 없어집니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보존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장을 해야 된다 그랬죠. 저장을 한다는 얘기는 SSD에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한 것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SSD는와 이제 메모리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휘발성, 비휘발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읽기, 쓰기 그런 속도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램을 쓰는 것이 결국 이제 저장 장치에서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램에서부터 이제 CPU가 이제 한 줄씩 한 줄씩 프로그램의 이제 줄을 이제 읽어와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읽기 쓰기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기 쓰기를 위한 전용 그 공간이 이제 램이 된다는 거죠. 램은 이제 속도가 빠르고 하지만 이제 비발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좀 비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종류의 이제 큰 구조를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약간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은 컴퓨터의 가장 큰 가장 중심적인 부품 세 개는 원래 이제 저장 장치 옛날에 하드도 쓰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SSD 쓰니까요. SSD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SSD와 램과 CPU입니다. 하드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저장 장치부터 이제 파이썬이 이렇게 코드가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실행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두 줄짜리 코드긴 한데 a.py란 파일로 SSD에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한 거죠.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SSD 지금 영구적으로 보관돼 있다가 우리가 요 a.py를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아까 전에 뭐 예를 들어 C 드라이브 거기서 파이썬 이렇게 해가지고 a.py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때 실행하는 것도 한번 일시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 실행된 코드는 이제 램에 올라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라는 얘기는 그 코드와 데이터가 램에 있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지금 컴퓨터에서는. 그러면 램에 이제 오게 되면은 근데 약간 여기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파이썬 코드를 이제 짤 때는 다 거의 메모장 또는 주피터 노트북 같은 그런 편집 프로그램으로 짜죠. 그래서 그런 편집 프로그램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텍스트예요, 텍스트. 그 우리 이제 영어 텍스트, 숫자 텍스트 이런 텍스트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실 이제 제가 한 줄씩 한 줄씩 이제 CPU가 실행한다 그랬는데 CPU는 이런 텍스트 자체를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CPU가 실행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신호적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게 되고요. 그런 이제 신호적으로 아예 어떤 CPU에 들어갈 수 있는 신호와 거의 이제 1대1적으로 대응되는 그런 이제 사실 코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기계어 코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원래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이제 고차원 언어, 뭐 하이 레벨 언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파이썬도 그렇고요. 하이 레벨 언어가 있어요. 이게 C도 그렇고 자바, 다음에 아까 전에 파이썬,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R, 뭐 기타 등등, 다 대부분의 언어가 이제 다 하이 레벨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이 레벨이라는 거는 이제 그 컴퓨터와 이제 사람을 봤을 때 사람 중심의 언어라는 거죠. 사람 중심의 언어. 근데 기계는 그래서 요 하이레벨 언어 자체를 바로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CPU 나중에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요렇게 우리가 사람이 짠 코드를 사실 CPU가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계산 신호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 계산 신호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CPU가 결국 이해할 수 있는 거죠. CPU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어셈블리어 또는 기계어입니다. 기계어랑 어셈블리어는 거의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계어보다 어셈블리어는 그래도 이제 기계어를 사람이 이제 알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낸 게 어셈블리어 코드고, 기계어는 아예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다 영일로 거의 대체가 돼가지고 그냥만 봐가지고는 뭔지 모르는 코드라고 보면 되는데, 어셈블리어와 기계어는 거의 1대1 대응이거든요. 1대1 대응. 이렇게 돼서 보시면 되겠고, 문제는 그래서 이제 하이 레벨 언어를 결국 어셈블리어로 바꾸고 기계어로 바꾸는 이거를 바꿔서 결국 CPU가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한 줄씩 한 줄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 하이 레벨 언어를 어셈블리어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그것조차 오히려 프로그램이에요. 하이 레벨 언어를 어셈블리어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그런 거를 인터프리터 또는 이제 컴파일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인터프리터는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한 줄씩 한 줄씩 바꿔주는 게 인터프리터고요. 그다음에 컴파일러는 아예 우리가 이제 코드를 이렇게 짜고 아예 이제 요거를 실행 가능한 코드로, 기계어 코드로 아예 바꿔놓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게 이제 컴파일러입니다. 그래서 C는 이제 컴파일 언어 기반이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차이가 있지만은 결국 이제 인터프리터와 이제 컴파일러의 이제 핵심 기능은 이런 하이 레벨,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짠 코드를 기계어 또는 이제 CPU가 실행할 수 있는 어셈블리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바꿔주는 과정이 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바꿔졌다고 치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짠 코드가 결국 기계어로 바꿔졌다고 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 한 줄을 이제 그러면은 실행했을 때 실행이 하고 있는 한 줄이 이제 CPU로 전달이 돼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은 CPU는 이제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해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에 저번 시간에 이렇게 칩으로 생긴 거 봤죠? 이렇게 막 전선 가닥이 막 달려 있는 칩이 있는데, 이런 전선 가닥이 사실 이런 핵심 부품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CPU는 원래 대략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 그래가지고 핵심 기능이 이제 제어와 연산이 있거든요. 제어와 연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연산입니다. 연산.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다 컴퓨터는 이제 계산을 빨리 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동작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는 기계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를 잘 뜯어보면은 전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입력 전선이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지금 8가닥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입력 전선이. 여기 A7부터 A0까지 8가닥 있고, 다음에 B 또 다른 입력 전선이 또 이제 B0부터 B7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음에 여기가
그 제어 신호가 있는데 제어 신호는 뭐 덧셈 뺄셈 이런 거에 대한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출력 신호가 이제 Y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다 전선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2 더하기 3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전선의 입력이 00, 00, 00, 10 이게 2죠. 이게 이진법으로 2입니다. 숫자 2. 그리고 예를 들어 2 더하기 3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여기 B에 입력되는 신호는 00, 00, 00, 1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진법으로 3이죠. 네. 그러니까 A7이 가장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A0가 가장 낮은 자리라고 생각하면은 이진법에서 이게 1의 자리, 2의 자리이기 때문에 10이라는 이제 숫자는 2고 그다음에 11이라는 숫자는 3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덧셈을 해야 되죠. 그럼 제어 신호에다가 10, 00, 00, 00 이런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ALU의 이제 복잡한 회로와 뭐 반도체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입력 신호를 주고 그다음에 제어 신호를 주게 되면은 Y에 그 2 더하기 3에 맞는 5죠. 5 00, 00, 01, 01 요런 신호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01이라는 신호를 어떻게 주냐라고 하면은 이게 다 전선이에요, 전선. 그러니까 이게 ALU라는 하나의 이제 전자 부품, 전기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이제 입력 전선, 그다음에 제어 전선, 출력 전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선에다가 0 신호를 준다는 거는 전기를 안 흘려보낸다는 얘기고요. 0볼트를 준다는 얘기고 1 신호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5볼트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력 신호로 2를 주고 싶으면은 8가지 전선 중에서 그 두 번째 전선 밑에 아랫자리에서 두 번째 전선에다 5볼트를 주면은 그게 ALU가 받아들이는 입력 2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밑에 두 번째 입력에다가 B의 입력에다가 이렇게 3이라는 신호를 주고 싶으면은 그 전선이 8가닥 중에서 밑에 두 가닥에다가 11, 5볼트씩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어 신호 어떤 계산을 할지 컨트롤 신호에다가도 이렇게 5볼트 덧셈에다가 5볼트를 주게 되면은 Y에 여기 아무튼 ALU에 반도체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제어 신호에 맞춰가지고 계산을 해줘서 출력 여기 Y에다가 5볼트 이렇게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동 계산기가 되는 거죠. 전기 신호에 의한. 여기를 만약에 여기가 음수 빼기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곱하기다. 여기 0, 0, 1, 0 이렇게 줬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6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이 신호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기가 이제 CPU 안에 핵심 부품으로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CPU에 이제 저번에 스펙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스펙 중에서 이제 클럭수라는 게 있어요. 클럭수.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뭐 3.2 기가헤르츠, 뭐 1.8 기가헤르츠 뭐 이런 식으로 클럭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결국 이게 이렇게 전선을 한 번 줘서 결과를 얻어내는 요게 이제 한 클럭, 한 사이클입니다. 한 사이클. 그 사이클을 한 번의 계산 사이클을 전선 주는 이렇게 입력 신호 주고 출력 신호를 얻어오는 한 사이클을 초당 뭐 1.8 기가헤르츠 번 1.8이면 뭐죠? 18억 번. 그 다음에 뭐 3.2 기가헤르츠면은 32억 번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뭐 초당 32억 번 계산한다는 얘기는 상상할 수 없는 횟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컴퓨터가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계산 파워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아무리 계산 빨리 하는 사람에게라도 한 번 계산할 때 뭐 1, 2초 걸리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뭐 3.2억 분의 1초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CPU에 결국 우리가 계산을 시키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CPU의 그 입력 신호를 정기적 입력 신호를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사실 짠다는 얘기는 이 CPU에다가 이런 정기적 입력 신호를 줘가지고 계산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계산을 가지고 또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과정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SSD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이 레벨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실 파이썬 문법도 우리가 배우죠. 따로 배우지만은 그 문법 정도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배워도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셈블리어는 배워도 잘 배우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고 근데 그러면은 컴퓨터는 요 사람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요 파이썬 코드, 하이 레벨 코드를 이제 실행하게 됐을 때 인터프리터가 기계 신호로 바꿀 수 있는 기계 신호로 이렇게 기계 신호로 바꾼다는 게 기계어가 된다는 얘기죠. 기계어로 바꿀 수 있는 걸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요 기계어 한 줄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ALU로 들어가고 그러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거는 지금 2와 3을 더해서 R1이란 변수에 넣으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와 3에 대해서 아까 전에 신호를 그럼 만들어 주겠죠.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서 계산을 한 겁니다. 000010 그다음에 00000011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제어 신호도 add이기 때문에 덧셈이기 때문에 10000 이렇게 주고 그러면 y에 맞는 그 신호가 나와서 여기 이제 그러면은 그걸 이제 R1이라는 이제 변수에 저장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결과 우리가 계산했던 결과 5가 여기 램의 데이터 이제 영역에 R1에 이제 5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이 이제 실행이 마찬가지로 될 거고요. 5 곱하기 5를 하기 때문에 5에 대한 이제 신호 0000 101이죠. 101. 그리고 마찬가지로 B도 0000 101. 그리고 제어 신호는 여기 덧셈 말고 곱셈 00 1 0000 이렇게 해가지고 제어 신호 주면은 계산된 결과 25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25가 다시 램의 이제 데이터 영역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다. 이렇게 R2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뭐 2줄짜리, 뭐 100줄짜리, 10,000줄짜리 이렇게 짠다고 하더라도 다 이 같은 원리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제 램에서 기계어로 바꿔주고 거기에 맞는 기계 신호가 CPU로 들어가서 계산이 한 줄씩 이루어지고 결과가 다시 램의 데이터 영역에 업데이트되고 이러다가 다 계산이 끝나면은 종료가 되고 그러면은 이 종료가 되면은 여기 있는 코드들이 다 이제 램에서 퇴출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까 전에 이제 이렇게 기계어로 바뀌었을 때 어셈블리어가 이제 거의 어셈블리어라는 건 결국 CPU의 거의 기계적인 신호 입력 신호와 거의 1대1 대응되는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A에 그래서 어떤 신호가 들어가냐? 2 더하기 3이기 때문에 00000 이게 2죠. 2가 들어가는 거고 3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제어 신호에 1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과에는 요게 나오는 거고 결과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R1이라는 데이터 영역에 그러니까 램에는 이제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래밍 코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계산해서 나오는 결과들을 이제 데이터 영역에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거죠. R1에 그래서 5가 이제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을 실행하게 되면은 5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계산 결과인 이제 25가 이렇게 R2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이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그래서 이 모든 이제 숫자 제어 신호가 결국 이제 0과 1로 나타내진다는 거죠. 컴퓨터의 이제 가장 핵심 부품 계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0, 1로 되어 있는 전기 신호 입력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그래서 0과 1밖에 모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이제 이진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계를 만든다고 하면은 똑같이 이제 입력과 이렇게 세 가지를 줘야 돼요. 이렇게 사람에게 입력, 입력 1, 입력 2, 그 다음에 이제 제어 1, 제어 신호 이렇게 세 개를 줘가지고 사람이 이제 계산해서 결과 값을 내준다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입력으로 줄 때 아라비아 숫자로 이제 줘도 사람은 이해하잖아요. 7 더하기 7하고 3하고 덧셈 해줘라고 해주면은 이제 10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컴퓨터는 네,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모른다. 무조건 다 전선으로 이제 핵심적인 계산 부품이 예, 전기 전자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전기 전자 제품에 무언가 우리가 어떤 값을 넣어줘서 계산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다 이런 아라비아 숫자로 이제 소통할 수가 없고 네, 이렇게 이진화된 네, 신호로서만 이제 소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는 일단은 계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계산을 시키려고 하면은 다 이진화해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진화는 결국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1이면 5V, 그 다음에 0이면 0V로 해서 네, 전압 차이로 해가지고 신호를 이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기 ALU 회로가 이제 아마 그 내부에 무언가 들어 있어가지고 쭉 계산을 해가지고 예, 우리가 입력된 신호와 제어 신호에 맞춘 결과값을 내보내주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거기 내보내주는 결과값도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내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냥 0V와 5V로 이루어진 이진화된 신호로 뭔가 이제 내보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짤 때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프로그래밍 하는 것과 실제로 이제 컴퓨터가 그것을 계산해 주기까지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 이제 열잖아요. 뭐 인터프리터 열기도 하고 뭐 주피터 노트북을 열기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아라비아 숫자와 영어로 된 이제 예, 문자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코딩을 하고요. 근데 그러면은 근데 컴퓨터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산해 주는 애는 얘예요. 얘 CPU 안에 있는 CPU도 여러 부품 안에 내부 부품이 있고 제어 부품도 있고 예, 계산 부품도 있는데 계산 부품이 특히 ALU라고 얘기합니다. Arithmetic Logic Unit 뭐 이렇게 해서 네. 이런 계산해주는 애에 결국 입력되는 신호는 예, 그 0V, 5V로 이루어진 예, 두 가지 이진 신호기 때문에 예, 사람이 이제 짠 코드가 여러 이제 복잡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CPU에 이런 이진화 신호로 이제 통해서 전달이 되고 예, 결과값이 예, 나오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게 이제 컴퓨터를 이해할 때 예, 그 이런 이제 0과 1로 이루어진 예, 디지털 시스템인 거를 이 되는 이제 까닭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늘 좀 그 이렇게 이 진법에 대해서도 이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예, 어떻게 컴퓨터에서 계산이 이루어지는가, 예, 프로그램 계산 작업지 시서인 예, 프로그램이 어떻게 결국 이제 하나하나의 계산으로 쪼개져 가지고 예, 수행되는가에 대해서 쭉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 과학부라 가지고 이 컴퓨터에 동작하는 원리에 대해서 세세하게 배우진 않죠. 네, 그래서 컴퓨터라는 기기가 이제 있다고 치고 그 위에서 또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뭐 수집할 것이며 또 다음에 분석하고 네, 모델링 할 것인가에 대한 하드웨어 레벨에 대해서는 있다 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 이제 레벨부터 이제 위에 레벨에서 동작하는 특히 데이터 기반의 이런 분석적인 어떤 기술을 배우는 예, 전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이제 컴퓨터공학과는 좀 이 하드웨어적인 것까지 그 배우는 커리큘럼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죠. 컴퓨터공학과 그래서 우리 데이터학부는 예, 컴퓨터학부는 사실 컴퓨터의 하드웨어부터 예,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 과목도 있죠. 그래서 이거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여러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공지능 뭐 이런 이제 분석까지 전체를 좀 이제 좀 더 그래서 같은 4학년이기 때문에 4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얕게씩 다 배운다 그러면은 그래서 인공지능도 뭐 기계학습 이런 인공지능이 컴퓨터학부에는 이제 뭐한 과목, 예, 4학년 동안 한 과목 내지 두 과목 이 정도밖에 이제 없죠. 요즘에는 좀 늘어나고 있긴 한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하드웨어 쪽엔 거의 다 건너뛰고, 네, 그 데이터의 수집부터 해가지고 뭐 가공,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저장, 뭐 이런 그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예, 전공이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컴퓨터 원래 학부 때는 이제 컴퓨터
공학부였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과목에 대해서 좀 배우긴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소개 정도만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공학부에서는 이제 하드웨어를 좀 더 이제 다루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뭐 1학년, 2학년 이제 들어갔을 때 전기전자회로라는 이제 이런 과목을 배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ALU 사실 이 ALU 요게 이제 컴퓨터의 가장 핵심 부품입니다. 계산기이기 때문에 이게 계산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알려고 하면은 그게 계산기에 이루어지는 내부에 뭐 반도체, 소자, 그다음에 그게 회로로 이제 잘 얽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란 이제 무엇인가 동작 원리부터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회로를 구성하는 할 때 뭐 어떤 물리적인 어떤 수식 이런 것도 배우는 그런 것이 됐고 실험도 이제 하고요. 반도체, 전기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이제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산수학. 이산수학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컴퓨터를 제어하는 모든 신호들은 다 0과 1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의 그 자료 형태 중에 이제 불린 자료죠. 불린 true, false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true, false로 해가지고 뭐 여러 연산들을 이제 쭉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0, 1로 이제 이루어진 연산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들 AND, OR 이런 게 있죠. AND는 1과 1이 있을 때만 1이 되는 연산이고 한데 그런 이제 AND, OR 연산을 가지고 덧셈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덧셈도 만들어내고 곱셈도 만들어내고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0과 1로 이루어진 숫자에 대해서 어떤 복잡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칙 연산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이제 이산 수업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 설계 실험은 좀 더 이제 전기전자 회로, 다음에 이산 수학 배웠던 거를 이제 설계 회로로 이제 좀 만들어보고 뭐 이렇게 뭐 신호등 제어도 만들어보고 하는 뭐 그런 류의 또 여기도 하드웨어적인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구조는 그 얘기했던 이제 요 전체적인 과정, 우리가 이제 램도 있고 CPU도 있고, 그다음에 SSD 있고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해가지고 계산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는 과목이 되겠고,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은 아까 얘기했던 그 기계어, 어셈블리어에 대해서 실제로 몇 개 그걸로 코딩도 해보고요. 뭐 이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계어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파이썬까지 쓰잖아요. 파이썬 쓰는 우리는 기계어를 다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서 이제 기계어들 가지고 실제로 좀 프로그래밍을 하냐면은 좀 최적화 이런 프로그래밍 필요할 때, 굉장한 최적화 프로그래밍 필요할 때 이제 기계어 프로그래밍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컴퓨터가 요즘에 워낙 좋잖아요, 사양이. 그래서 너무 이렇게 최적화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넓은 방을 쓰면은 가구들 뭐 널널하게 이렇게 배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좁은 방으로 이사하게 되면은 점점 좁아질수록 가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컴팩트하게 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뭐 게임하고 이렇게 노트북에서 PC에서 게임하고 뭐 다른 프로그램 할 때는 뭐 이런 최적화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냉장고에 들어가는 또는 이제 뭐 밥솥에 들어가는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작은 기계들 뭐 시계에 들어가는 이런 컴퓨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프로그래밍을 짜야 된다고 할 때는 거기 이제 들어있는 램이나 거기에 들어있는 거기도 이제 CPU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그런 전자 부품들이 워낙 이제 그 최소화 시켜야 되고 또 다음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성능도 좀 매우 낮추거든요. 그런 이제 결국 이제 엄청 이제 원룸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서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려 그러면은 최적화가 굉장히 요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제어기기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시스템 프로그래밍도 실제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건드리면서 그 계산들을 막 최적화 시켜 주는 거죠. 근데 여기도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있는데 근데 좀 저는 이제 생각해 볼게요. 괴로운 일이죠. 기계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프로그래밍하고 최적화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할 일은 거의 없다. 근데 아무튼 배우긴 배웠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에 운영체제. 운영체제는 그럼 이제 컴퓨터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죠.
SSD, 램, CPU를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게임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워드도 이제 실행하고, 엑셀도 실행하고 하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하는 건데, 근데 거기까지 이제 아, 그걸 이제 관리해줄 프로그램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라는 것이 이제 관리 결국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우리가 이제 컴퓨터 조립을 쭉 다 하고, 그래서 하드웨어를 딱 다 연결시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부팅을 했을 때 어, 전원을 켜주죠.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윈도우를 이제 설치했으면은 윈도우가 제일 가장 먼저 실행될 거고, 좀 맥 쪽, 애플 쪽 이제 노트북이나 애플 쪽 컴퓨터라 그러면은 맥OS가 가장 먼저 실행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컴퓨터를 이제 하드웨어를 다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켰을 때 가장 먼저 실행이 돼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그 실행된 위에서 다른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이죠. 아까 전에 얘기한 뭐 게임이라든가 워드 같은 그러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몇 개 없죠. 많이 쓰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윈도우, 그러니까 컴퓨터 기반에서는 윈도우, 그다음에 맥OS, 그다음에 리눅스 이 정도가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운영 체제라는 게 결국 이제 굉장한 노하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윈도우만 해도 한 컴퓨터 살 때 뭐 10만 원 넘게씩 주고 사죠. 그러니까 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적인 이런 운영 체제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뭐 팀엑스에서 좀 만들기도 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요런 이제 과목들에 대해서 뭐 한 학기 내지 두 학기로 해서 쭉 이제 배우고요. 그다음에 뭐 그 뒤에 이제 그래서 오히려 데이터 관련된 부분은 적게 배우는 게 컴퓨터학과의 이제 커리큘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빅데이터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 하드웨어적인 내용을 해서 이제 분석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하드웨어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런 것을 이제 돌파할 때 하드웨어적인 어떤 이해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체리 피킹식으로 해서 좀 필요한 내용만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그러니까 우리 생체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죠. 뉴런도 있고, 뭐 그다음에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피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라는 이제 존재는 굉장히 복잡한 원리로 동작해서 뭐라고 딱 규정하기 어려운데, 컴퓨터는 아무튼 그 각각의 부품들이 전기 신호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신호 특히 이제 두 단계로 나눠가지고 0V, 5V로 해가지고 모든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가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그래서 그 이진 체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우리가 이제 ALU라고 하는 그 계산기에 계산을 시키려고만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라비아 숫자를 0일로 바꾼 이진 수로 해서 입력으로 넣어줘야 되고, 그래서 출력을 얻어야 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이렇게 CPU 제어 신호로서 이렇게 제어 신호로서의 이진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램이나 이제 SSD 그러니까 저장으로서의 또 이진 체계가 있습니다. 램과 SSD는 큰 원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이제 원고지에 우리 뭐 기록할 일 있으면 우리 공책에 기록하죠. 근데 공책은 보통 이제 보면은 줄만 그어져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거기다 한 줄에 한 칸에 한 글자씩 이제 쓰면서 쭉 줄을 채워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고지라고 사실 봐도 무방하죠. 우리가 사람이 기록할 때도 이런 종이에 기록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칸으로 나눠져 있는 원고지에 기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하게 컴퓨터도 아까 전에 램이나 SSD에 그럼 기록이 어떻게 되냐? 요거는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되냐의 문제였고, 계산도 이진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 기록도 이진으로 계산이 됩니다. 램이나 SSD는 굉장히 큰 원고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어떤 전자적인 변이에 의해서 0,
0이 기록될 수도 있고 1로 기록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0, 1로 해가지고 쭉 이제 기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과 소통할 때 문자적으로는 그 한국어나 또 이제 영어를 쓰고요. 또 다른 언어도 쓰기도 하고, 문자적으로는 그런 이제 자연어들을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숫자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는 다 아라비아 숫자를 쓰죠. 그래서 십진법 숫자를 이제 숫자로 이제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의사 전달하고, 그러니까 3 더하기 5는 3, 3, 9, 그러면은 그 구구단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컴퓨터는 또 이제 사람은 또 이제 기록할 때도 그 한국어 또는 이제 영어 같은 자연어로 기록하고 문자적으로는 또 이제 숫자로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 십진법 체계에 의해서 기록을 합니다. 숫자를 뭐 35,000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컴퓨터 간에 이제 부품들 간에 소통할 때 또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이진 신호로 소통하고요. 이진법 체계로. 그다음에 컴퓨터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 기록할 때도 이진 체계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과 컴퓨터의 큰 차이죠. 그런 어떤 언어적인 체계에서의 대표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숫자를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숫자를 처음 만들기 전에 원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먼저 개수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나 오늘 채집 갔는데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35개 땄어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렇게 했을 때 개수를 맨 처음에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짝대기 표현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35. 이런 식의 짝대기 표현법 같은 걸 쓰다가 여기서 요것도 지금 이제 너무 표기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개발한 이런 수에 대한 체계가 이제 십진법이죠. 십진법. 아라비아 숫자. 십진법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그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10개의 숫자를 이제 쓴다는 얘기입니다. 0부터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를 쓰죠. 그래서 그 더 큰 숫자 0부터 9까지 더 큰 숫자를 나타내려 그러면은 자리 올림을 해가지고 쭉 표현하는 그런 체계로 이제 수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래서 사람은 이제 그 이런 이제 어떤 숫자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십진법으로 기록을 한다는 거고요. 근데 컴퓨터는 안 그렇다. 이진법으로 기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일한 숫자를 사람은 이제 그 십진법에 의거해서 기록하고 소통하는데 컴퓨터는 동일한 숫자에 대해서 이진법으로 이제 소통하고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진법, 이진법 바꾸는 거는 뭐 많이 해보셔서 아시죠? 뭐 제가 자세하게 안 하겠습니다. 항상 진법은 그래서 앞에가 1의 자리, 그러니까 결국 이진법이면은 앞에가 1의 자리, 그 다음에 다음 자리는 2의 자리, 2의 제곱 자리, 2의 세제곱 자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십진법 같은 경우에는 1의 자리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 그 다음에가 10의 제곱 자리, 10의 세제곱 자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를 잘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몇 개죠? 지금 53개인 것 같아요. 53개. 53을 3개라는 이제 수의 개수를 십진법으로 나타내면은 53이죠. 근데 8진법으로 나타낸다. 그러면은 지금 8에 대한 묶음이 1, 2, 3, 4, 5, 6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5개가 있기 때문에 6, 5가 되겠습니다. 8진법은 그 숫자 나타내는 게 8개의 숫자를 쓴다고 했죠. 0, 1, 2, 3, 4, 5, 6, 7, 8밖에 안 씁니다. 9라는 숫자는 8진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5진법으로 나타낸다 그러면은 앞에가 지금 뒤에가 이제 3개 남았네요. 3개 남고 그 다음에 5의 자리, 다음에 5의 제곱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5의 제곱자리가 지금 두 묶음, 25가 두 묶음이죠. 그래서 2032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법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53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수가 32, 다음에 60, 16, 48 되죠. 그 다음에
8자리는 없고 그 다음에 4의 48에다가 5잖아요. 그러면은 4, 1, 0,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1의 자리고 그 다음에 2의 자리고 2의 제곱 자리고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인데 네. 32 더하기 16 더하기 4 더하기 1 하면은 53 나오죠. 그래서 10, 110, 101 이렇게 쓰면은 동일한 53의 숫자를 이진법으로 나타낸 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진법이야 뭐 잘 해서 계산을 바꿔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제 칸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그럼 메모리 우리가 쓰는 메모리가 있죠. 램이나 SS나 다 이제 메모리죠. 메모리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크기를 얘기할 때 8GB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SSD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즘에 뭐 테라바이트까지 나오죠. 테라바이트라는 게 1024 기가바이트죠. 이게 이제 1테라바이트죠. 1테라바이트. 1T바이트. 그래서 요 바이트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까 전에 그 공책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한 줄이 있죠. 그러니까 줄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 문장에 대한 뭐 길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컴퓨터도 그래서 숫자를 나타낼 때 한 칸이 단위가 좀 있어요. 단위가 한 칸 한 칸이 한 칸 한 칸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비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비트는 딱 한 자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8자리의 비트를 묶어가지고 요거를 거의 기본 단위로 씁니다. 요게 이제 1바이트가 되겠어요. 8칸. 그러니까 우리가 원고지에 사람 원고지는 어떻게 됐죠? 사람 원고지는 보통 200자 원고지, 250자 원고지 뭐 이런 것 같은데 20줄씩 20칸씩 10줄이 있나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20개의 칸이 한 줄이 되잖아요. 한 단위가 되는데 메모리 컴퓨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8칸이 한 단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32를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앞에를 다 0으로 채우고 그다음에 8칸 맞나요? 8칸 맞네요. 1, 0, 0, 0, 0 이렇게 이제 쓴다는 거죠. 8칸을 그래서 하나의 이제 숫자 단위로 이제 쓰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왜냐면 비트로 이제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뭐 돈 계산할 때 요즘에는 10원 단위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1원 단위 그 밑에 이제 뭐환 이런 게 있죠. 네. 그런 0점 몇몇 이런 거 다 버리듯이 그래서 이제 어떤 단위가 있듯이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그 비트는 너무 작아서 8개의 비트를 하나를 묶어서 한 바이트로 하고 이 바이트를 기준으로 무언가 다 숫자도 입력하고 문자도 입력하고 합니다. 그래서 8칸이 거의 하나의 이제 단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메모리가 지금 우리가 8GB라는 얘기는 이제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때 봤죠? 자처럼 생긴 초록색 자처럼 생긴 게 이제 메모리라는 부품인데 그 램이란 부품에는 이런 이제 원고지가 되어 있는데 그 원고지가 이제 칸이 몇 개냐면은 8기가 개라는 거죠. 기가라는 게 킬로 다음에 기가잖아요. 그러니까 1000 다음에 100만, 100만, 800만 개, 800만 개, 8기가는 8기가바이트는 개 바이트가 있다는 거고요. 800만 개 바이트 여기 한 칸이 이제 8칸이 한 바이트로 이루어진 그 바이트가 800만 개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8기가 램에는요. 그래서 그런 이제 0101을 이제 해서 비트 단위로 보면 곱하기 8을 더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칸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숫자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공책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책이 예를 들어 한 줄당 이제 아까 전에 20자씩 기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20개 줄이 있는 그 공책이 총 뭐
한 3,000장 있으면은 뭐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문자의 개수는 뭐 이렇게 몇 개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 램에는 이런 이제 뭔가 영예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록 공간인데 기록 공간의 개수가 8GB라는 얘기는 800만 바이트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공간 안에다가 우리가 뭐 이렇게 아까 바꾼 이진수를 이제 기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진수, 뭐 8진수, 5진수 이런 것도 해봤는데 컴퓨터에는 그래서 이제 16진수 또 이제 좀 쓰기도 합니다. 16진수는 얘기했지만은 아까 전에 그러면은 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에 대한 그 문자가 총 15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6진수에는 그러니까 10진수에는 그 숫자를 표현하는 이제 기호를 10개를 씁니다. 0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1 해가지고 9까지. 8진수에는 숫자를 8개 쓰죠. 그래서 0부터 1에서 땡땡땡에서 7까지. 2진수에는 숫자를 2개 씁니다. 0, 1. 그러면은 16진수에는 숫자를 15개 써야겠죠. 16개 써야겠죠. 그래서 0부터 이제 9까지 이렇게 쓰고요. 16진수 할 때는. 그 다음에 10을 이제 이건 두 자리죠. 한 자리로 표현하기 때문에 A, B, C, D 해가지고 E, F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15개의 기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10진수라는 건 숫자 표현하기 위해서 10개 기호 쓴다는 얘기고 8진수는 8개 기호, 2진수는 2개 기호, 16진수는 15개 기호를 써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16진수에서 10은 이렇게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10 이상은 표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기호를 써서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2진수, 8진수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2진수와 16진수, 2진수와 8진수 바꾸는 거는 좀 쉬워요. 8진수는 결국 2의 3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자리씩 끊어서 보면 돼요. 세 자리씩. 그래서 이 세 자리가 1이기 때문에 1. 그 다음에 다음 자리는 10, 2. 그 다음에 110. 그러면은 4, 6. 그 다음에 010.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 1. 1, 4, 2, 6, 1. 이게 이제 8진수가 되겠죠. 2진수에 대한. 다음에 16진수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4자리씩 끊어서 보면 되겠죠. 4자리씩. 그래서 0001 그래서 1이고 그 다음에 1, 2, 4, 8 9죠. 9. 그 다음에 1, 101 5. 그 다음에 110 이게 이제 8, 4, 12거든요. 12. 12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16진수에서는 이제 A, B, C 그걸로 이제 넘어간다 그랬죠. A, B, C, C네요. 그래서 C, 5, 9, 1이 이제 요 이진수를 16진수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수를 그래서 16진수로 많이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진수 8개가 우리가 이게 하나의 바이트라 그랬죠. 바이트. 그래서 1바이트는 16진수 2개면은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9일 이게 지금 1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파이썬에서도 이렇게 16진수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문법이 있죠. 숫자가 이 16진수 숫자다 하는 거를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한번 진법은 한 번씩 쭉 바꿔 보시고요. 예제를 연습을 그리고 이거 좀 얘기를 하면 그래서 단위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에서 한 칸 0과 1이 들어갈 수 있는 한 칸은 비트라 그러고 네 칸은 닙을 이렇게 하는데 닙을도 안 써요. 거의 닙을 안 쓰고 바이트 8칸을 해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단위처럼 거의 많이 쓴다. 바이트 1바이트를. 그다음에 여기서 MSB, LSB가 있는데 바이트 중에서 MSB라는 얘기는 가장 이제 자릿수가 높은데
가장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비트를 얘기하고 most significant bit입니다. 그리고 LSB는 자릿수 중에서 가장 자리가 낮은 least significant bit 그래서 요거를 가리킵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메모리 원고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8칸이 하나의 거의 줄과 같은 거죠. 8칸씩이 쭉 이제 연달아 있는데 메모리가 여기 이제 8기가 개만큼 있으면은 이게 8기가 램인데 여기서 138 나타낸다 그러면은 요 한 줄에다가 나타내야겠죠. 138 같은 경우에는 64 더하기 아니죠. 128 더하기 다음에 8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이렇게 1 0 0 0 0 1 0 1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를 나타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서는 8칸이 한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5면은 101인데 101인데 나머지 5칸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0으로 다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8칸이 하나의 단위다. 1바이트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뭐 더 큰 숫자는 어떻게 나타내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바이트, 8비트 컴퓨터 뭐 이런 게 있었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뭐 32, 뭐 64비트 컴퓨터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숫자를 이제 하기 위해서 사실 단위를 64비트라는 거는 8개죠, 8개 바이트를 하나의 단위 숫자로 쓰는 게 이제 오늘 64비트 컴퓨터인데 아무튼 그래서 더 큰 숫자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더 큰 숫자를 나타낼 때는 바이트를 여러 개 묶어 가지고 더 큰 숫자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근데 가장 기본적인 저장의 단위는 바이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원고지는 바이트 기준으로 바이트 8개 비트가 한 줄로 되어 있는 쭉 긴 저장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 표현까지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문자에게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30분이니까요. 45분까지 쉬고 하겠습니다. 지금 뭐 컴퓨터 동작 원리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컴퓨터 동작 원리는 세 가지 핵심 부품 SSD, 그다음에 램, 그다음에 CPU라는 이제 부품들에 대해서 뭐 코드가 이제 저장되고 데이터가 저장되고 그런 코드 저장되었던 코드랑 데이터가 이제 메모리로 옮겨지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뭐 기계 번역 같은 거 한 다음에 아무튼 실행해야 될 계산이 다시 CPU로 이제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그 CPU에서 그 계산한 것을 아무튼 이진 값을 다시 메모리에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품 간에 이제 데이터가 전송될 때 또 어떻게 전송되냐 데이터가 예를 들어 내가 3이라는 숫자 값을 SSD에서 램으로 전송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케이블 따라서 쭉 전송이 되죠. 그 케이블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아무튼 그 통신에는 여러 방식이 있지만은 결국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8가닥 선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쭉 이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그 램에서 CPU 전송될 때도 그런 이제 선을 따라서 쭉 이제 전기 신호가 가는 거고 그래서 CPU에 결국 입력되는 값을 보면은 그 입력 A, B 그다음에 뭐 제어 신호 이런 데다가 0V, 5V로 된 이진 신호로 이제 되는 거 값이 이제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소통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소통하는데 컴퓨터 부품 간에 이런 소통할 때는 다 이진 값으로 바꿔서 그 전기 신호로 해서 소통된다는 얘기였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소통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이제 기록하고 할 때 코드를 기록하고 할 때 숫자를 기록하는 측면에서도 사람은 이제 그 아라비아 숫자로 이제 노트에 이렇게 기록을 하지만은 컴퓨터는 결국 이진 신호를 바꿔서 마찬가지로 기록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 어떻게 이제 기록되고 뭐 계산되는지 그런 이제 회로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세히 이제 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그럼 숫자에 대해서는 이제 이진 값으로 바꿔서 기록되는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문자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문자. 그러니까 모든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과 계산에서 쓸 때는 문자와 숫자가 이제 중요하죠. 문자와 숫자. 아,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한글 문자를 쓰고 문자로는 한글을 쓰고 그다음에 숫자로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데 예, 컴퓨터는 숫자는 이진 숫자로 바꿔서 숫자를 쓰고 문자는 어떻게 그러면 쓰냐라고 하면은 이게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이거 뭐 코드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인코드 특히 디코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뭐 간략히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면은 그 컴퓨터에 이제 어차피 0일밖에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문자 값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이제 문자라면은 예를 들어 65는 A를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속을 해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문자를 나타내는 방식을. 그러니까 65로 이제 숫자로 인식할 때는 그냥 그러니까 65 값이 이제 뭐 0, 000, 뭐 1, 0000, 1 되나요?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 숫자는 그 컴퓨터에서 이제 숫자로 할 때는 이제 65를 나타내고 65라는 그 값을 나타내고 또는 이제 그게 만약에 문자였다 그러면은 65에 대응하는 어떤 그 약속에 의거해서 A를 가리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결국 이제 숫자로 바꿔서 결국 이해를 한다, 저장을 하거나 뭐 소통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문자를 이진화로 바꾸는 걸 우리가 인코드라 그러고 이진화된 값을 다시 문자로 바꾸는 걸 우리가 디코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를 이제 이진 값으로 바꾸는 걸 이제 인코드. 그 이진 값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영어 기호, 알파벳 기호, 그다음에 아니면 한글의 어떤 기억 니은 같은 그런 기호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디코드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보면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이게 낫겠네요. 이제 유명한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아스키 코드. 여기가 아스키 코드 표인데 옆에가 좀 잘렸네요. 그 결국 이제 컴퓨터는 사실 문자라는 거를 이제 모르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문자를 기록할 때는 이진 값으로 바꾸자. 어떻게 그러면은 값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약속이 이제 아스키 이제 코드죠. 아스키 코드.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죠? 데이터라는 이제 여기 데이터라는 문자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D가 이제 아까 전에 한 바이트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D. 우리가 D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아스키 코드에서 약속된 곳에 D를 찾습니다. 68이구나, 68. 그러면은 그 68에 해당되는 이진 값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1000, 1010 이렇게 해서 이게 68이죠. 그다음에 다음 바이트에는 이제 A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A를 보니까 소문자 A를 보니까 97이네요. 97에 대한 값을 이거 틀렸네요. 이게 지금 원래 그러니까 D가 들어가고 A, TA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컴퓨터에서는 한 바이트 이게 8개 비트가 한 바이트죠. 한 바이트가 단위입니다. 단위. 거의 모든 숫자의 단위도 되고 문자의 단위도 되는데 그래서 D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D가 지금 68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이거 지금 68이면은 이게 128, 64 여기가 1이고 그다음에 4가 돼야 되죠. 1, 2, 4 여기 1이고 다시 써야겠네요. 그냥 제가 좀 수정해서 지우고 다시 그러면은
68이니까 D가 68이니까 0, 1, 32, 16, 8, 1 맞나요? 예,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A죠. A의 값은 이게 D고 지금 자 여기서 D, A, T, A 이렇게 돼야 되니까 A는 지금 아스키 코드 값을 보니까 소문자의 97이네요. 예, 그러면은 0, 1, 90, 32, 1 이렇게 되겠네요. 예. 예. 그리고 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죠? 여기 116이네요. 예, 그래서 116의 값을 여기다가 이제 표시하면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0은 1은 지금 했었죠. 예. T는 해보시고. 예. 그래서 컴퓨터는 그래서 이제 문자도 이렇게 숫자로 바꿔서 이진화 숫자로 바꿔가지고 결국 기록을 저장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 그래서 어떤 이제 한 바이트에 기록된 값이 숫자일 때랑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바이트에 기록된 값이 숫자일 때랑 그것이 이제 문자일 때랑은 이렇게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로서의 지금 보면은 숫자도 있어요. 문자로서의 숫자 보시면 여기 문자로서의 숫자가 3이면은 우리가 숫자로서의 숫자는 지금 3이면은 0000101 이렇게 기록하겠지만은 문자로서의 3은 요게 맞춰가지고 51을 기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특히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 프린트 뭐 이렇게 프린터에서 3이랑 문자 3이랑 같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false가 나오죠. 그게 이제 그 안에 기록된 거 보면은 숫자 3은 00000101 이렇게 기록되고 바이트로 했을 때 문자 3은 51 숫자가 이제 기록되기 때문에 둘이는 이제 다른 값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자된 이제 값들을 우리가 어떻게 열어볼 수 있냐면 메모장으로 열면은 이렇게 문자로 저장된 값들은 잘 이렇게 메모장에 우리가 알듯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메모장에 뭐라고 이제 쓰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요것이 사실 컴퓨터에 저장될 때는 각각의 이제 글자들, 문자들이 여기 아스키 코드 값에 기반해 가지고 숫자로 바뀌어서 그 SSD나 램에 이제 그 원고지 안에 이렇게 쭉 이제 기록이 되는 식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75 이것도 그래서 75라고 이제 기록되는 게 아니고 사실 문자로 바뀌어서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래서 어떤 파일 저장할 때 파이썬에서 보면은 파일 저장들 많이 좀 해보셨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을 무슨 CSV로 저장한다든가 하셨을 텐데 CSV로 저장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다 문자로 바꿔서 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바이너리 저장이라고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이너리 저장은 이렇게 문자로 바꾸지 않고 숫자 자체를 이렇게 그 바이트 형태로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식이죠. 요런 식 문자로 안 바꾸고 저장하는 게 바이너리 형식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모장으로 열면은 다 깨져서 나오죠. 왜냐하면은 그게 아스키 코드의 그 변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값 자체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네 그렇고 그래서 컴퓨터는 그래서 아무튼 사람과 달리 어떤 소통하고 저장할 때 이진책에 숫자는 이진책의 숫자로 아무튼 바로 저장을 하고 이게 바이너리죠. 바이너리 숫자로 해서 저장을 하고 문자 같은 게 저장할 때가 있으면은 문자는 이렇게 그 어떤 이런 규약 프로토콜에 의해 가지고
코드에 의해서 저장을 합니다. 약속된 코드에 의해서.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아스키 코드는 원래 이제 이게 있나요, 이름이? 아, 예. 이거는 못했고, 예. 예. 아, 여기 있네요. 이 아스키 코드의 이제 풀네임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for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 이런 코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원래 컴퓨터는 이제 계산 위주로 이제 하고 있다가 이제 뭔가 문자 데이터도 많이 좀 다뤄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변환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표준화한 그런 코드인 거죠. 이게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 쓰게 됐죠. 그리고 그 영어 알파벳이 워낙 이제 광범위하게 쓰기 때문에. 근데 이 아스키 코드의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딱 256개 문자밖에 없어요. 그 문자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이런 이제 영문자가 당연히 있고요.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가 이제 따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약간 발음 기호적인 그런 문자도 좀 있고, 그다음에 뭐 물결, 그다음에 꺽쇠 같은 이런 특수 문자도 있고, 하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약간 뭐 탭 문자, 그다음에 백스페이스 문자, 뭐 이렇게 해서 그 ESC 문자 해서 특수 키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256개를 어떻게 골랐는가? 미국 사람들이 스탠다드 할 때 잘 회의해서 고른 겁니다. 그렇게 골랐고요. 이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컴퓨터에 이 아스키 코드로 통일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영어 말고 그러면은 다른 문자들이죠. 다른 문자들. 예를 들어 한국어라든가 일본어, 중국어, 뭐 다른 이제 스페인어 뭐 이런 것들이 이 아스키 코드로는 이제 담아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장된 이런 이제 규약이 이제 나오게 됐고, 그거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규약, 오늘날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규약이 이제 유니코드라는 거죠. 유니코드. 그래서 유니코드에는 1991년에 버전 1.0이 나오고 지금 뭐 11.0이 나왔다 그랬는데, 요거는 하나의 유니코드 문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까 전에 1바이트가 아니고 4바이트를 씁니다. 4바이트. 4바이트 아까 전에 이제 다시 이렇게 램이라는 원고지가 있다고 치면은 각 한 줄이 바이트 8개 칸이라 그랬죠. 요거를 4개 바이트를 묶어서 요거를 이제 하나의 문자를 나타내기 위해 이제 사용을 합니다. 요 8개를. 그래서 그러면 각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256개의 문자를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1바이트에는 256개의 문자를 나타낼 수 있는데 4바이트에는 거의 세계에 있는 모든 이제 문자를 다 나타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코드는 각국의 모든 언어에 대한 문자를 지금 나타낼 수가 있고요. 16비트? 이게 16비트인가요? 잠깐만. 4바이트를 쓴 게 아니고 2바이트를 쓰네요. 2바이트. 근데 여기는 또 4바이트로 돼 있는데. 2바이트구나.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4바이트가 쓰는 게 아니고 2바이트를 씁니다. 2바이트. 여기서 8개가 이제 한 줄인데 2줄 씁니다. 2줄.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가 문서를 쭉 작성을 하고 아스키 코드 거기에 영문자밖에 없다 그러면은 아스키 코드로 저장을 하면은 각각의 문자가 이제 8개 비트에 있는 그 아무튼 그 매핑에 의해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같은 이제 문서라 그래도 우리가 유니코드를 이제 써가지고 그 변환해서 저장을 한다 그러면은 각 문자가 2바이트씩 이제 쓰기 때문에 그 용량적으로 봤을 때 동일한 내용이지만은 2배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코딩 같은 거 할 때 영어 웬만하면 다 영어로 쓰고 한글로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런 이제 코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다 유니코드뿐만 아니고 가장 이제 그 전에 많이 썼던 아스키 코드 변환에 의해서 뭐 저장되고 다 이제 통용이 되는데, 근데 유니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어떤 게 유니코드로 저장이 됐을 때 거기에 맞는
이렇게 뭐 코드 라이브러리 결국 디코드하는 라이브러리가 없으면은 깨져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영어만 써라. 예, 영어 쓰면은 어디든 간에 그냥 다 이제 아스키 코드로 하든 뭐든 다 읽히니까 네, 영어로 쓰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좀 됐죠. 네. 예,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한글 저장할 때 그래서 유니코드 말고도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K로 시작되는 그러한 이제 변환이 있어요. 네. 그래서 동일한 이제 파일도 가끔씩 이제 열어보면 깨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이런 코드 변환 문제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게 귀찮으니까 그런 이제 유니코드 뭐 그런 한글 코드 따로 쓰지 말고 그냥 다 영어로 써라 웬만하면. 예. 그러면은 깨질 일이 거의 없으니까 네, 그렇게 그런 이제 문화가 좀 나오기도 했죠. 네, 됐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가 저장할 때 소통할 때 쓰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뭐 숙제를 잠깐 보면요. 네, 그래서 여기 이런 이제 개수에 대해서 사람이 원고지에 기록한다. 그러면 지금 몇 개죠? 이게 35개인가요? 35개인데 뭐 사람이 원고지에 기록할 때는 이렇게 한 칸당 하나의 숫자로 쓴다 그러면 35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아예 숫자 자체를 그냥 한 칸에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35 이렇게 쓰겠죠. 뭐 둘 중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이제 기록한다 그러면은 단위가 항상 이제 1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35다 그러면은 16, 8 32 다음에 3이네요. 3 0 0 잠깐만요. 그래요. 예, 지금 왜 이게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35를 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칸에 그냥 다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3, 5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8칸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고지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겠죠. 16, 8, 4, 32, 16, 8, 4, 1 4도 아니네요. 2, 1이기 때문에 이렇게네요. 이렇게겠네요. 3 더하기 16이니까 30이니까 35가 맞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진수 이렇게 나타내 보시고요. 네. 뭐 진수 나타낼 때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 뭐 저기 PPT에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면 되겠어요. 35니까 25 더하기 5네요. 25 더하기 5. 이렇게인가요? 이렇게 5 그러면은 25 더하기 10이죠. 10이면은 여기가 2 이렇게 나타내고 이진수, 팔진수도 쭉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게 저장하고자 하는 게 숫자가 아니고 이런 문자였다. 라고 그러면은 요 문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J에 대한 아스키 코드 찾아가지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J O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문자로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숫자로 바꿔서 이진화해서 저장한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 맞춰가지고 값 찾아서 이진화해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맨 처음 봤던 PC 요 코드가 이제 실제로 그 ALU에 전달될 때는 여기 이 신호가 이진 신호로 바뀌어서 전선에 들어가고 제어 신호 애드 해가지고 쭉 이제 아까 했던 거 값 넣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은 그래서 컴퓨터가 쓰고 있는 이진 체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네요. 좀 질문 있을까요?